빈 집안을 지키는 의문의 그림자. 누구 있어요? 네? 안에 있어요? 있어요. 바깥에서 굳게 잠긴 문. 그리고 그 안으로 보이는 한 사람. 언제부터 여기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네. 몇 살 때부터? 이정근이 6월달부터. 2009년 6월 달부터요? 네, 예. 그때부터 가질 수 있겠네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감금. 도대체 그는 왜 이곳에 갇혀 있는 걸까?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착한 제보 하나. 마을의 불치거리라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뭐 자꾸 저 누구들한테 배고프다 그러면서 달라 그러고 흰색이 보면은 어디서 꼭 쉽게 얘기하면은 좀 우스갯소리로 저기 북한에서 아우지 탄광에서 일하는 애처럼 새까마리 막 때가 꼬질꼬질해요. 이런 데서 누워 자고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어디든 그러고 자고 그렇게. 남루한 행색으로 다리 밑에서 잠을 잔다는 소년. 한 번은 보니까 어느 뭐 험한 창고에 들어가서 잤는지 옷 젖고 그런 건 아닌데 등판에 전부 흙이에요. 머리하고. 아, 머리까지. 네. 다 그렇게. 저기에 아, 창고에 여기에서도 한 번 잤었고. 곳곳에서 발견되는 소년의 흔적들. 매일 밤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동네 곳곳을 헤매고 다닌다는데 동네에선 이미 소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내먹고 하니까 또 뭐. 음식이 없어져요? 수년째 계속된 소년의 노숙 생활. 이웃들의 걱정과 불편도 클 수밖에 없었는데 겨울에도 한 번씩 누워 잤다 그러는데 겨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소년의 나이는 19. 아직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도대체 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계속 노숙 생활을 하다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우선 제보자가 이야기한 곳 중심으로 소년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못 보셨어요? 예, 요즘 며칠째 못 봤어요. 시장 입구 시장으로 가는 길 있거든요. 그쪽쯤에 잘 보이던데? 언제 최근에 어제도 봤어요. 어제? 네, 어젯밤 어제 8시 좀 넘어서 라면 사러 갈 때. 전날에도 소년을 보았다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전히 이 부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소년이 숨어 지낼 만한 학교나 창고, 근처의 폐가 등을 둘러보기로 한 인권수사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한 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소년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들어가기도 겁낼 폐가 안. 그곳에서 소년이 머물던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미 소년은 이곳에 없었다. 그리고 소년을 보았다는 또 다른 장소. 바로 마을 어귀의 편의점이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럼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라면 같은 거 한 개 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와가지고 이제 자꾸 주니까 그냥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때 라면 들고 왔는 거 그게 편의점의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확인된 소년의 모습.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정남이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아침부터 편의점에 들러 라면을 달라고 했다는 정남. 그 나가서 먹으려는 거 그냥 안에서 먹고 가라 그래요. 그런 거. 옆에 뭐 떨어져서 주스로 간다고 이래서 강사해요. 이거 들고 나가야.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도망치듯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렸다는데
그렇게 달아난 정남은 이후로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오지 마라 해도 계속 와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오다 보면 처음에는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내가 왜 집에 자야지 왜 여기서 자꾸 오냐니까 뭐 엄마가 밥을 안 준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정남이에게 버젓이 집도 부모도 있다는 사실. 항상 길에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도 집에 돌아가길 두려워했다는 정남. 그렇다면 편의점 주인의 말대로 노숙 생활의 이유가 부모의 방치 때문은 아닐까? 우선 정남의 부모를 만나보기로 했다. 편의점 주인의 도움으로 찾은 정남의 집. 그런데 입구부터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 누군가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 누구 있어요? 네? 안에 있어요? 예, 있어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문 좀 열어. 문 잠가놨네요. 뭐라고요? 문 잠가놨다고요. 잠겨 있어요? 네. 빈 집안, 불안한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찾던 정남이었다. 잠깐 저희 좀 들어갈게요.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니 방문에는 굳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 혹시 나갈까 봐서인지 사방으로 꼭꼭 잠겨있는 문.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잠깐 나갔네요, 엄마. 아, 다 나갔어요? 네. 그럼 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혼자 방 안에 있어요? 혼자 방에 있어요. 방에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정남이는 시종일관 불안해 보였는데 게다가 그럼 언제부터 여기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네. 방 안에 언제부터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몇 살 때부터? 이정문이 6월 때부터. 2009년 6월 달부터요? 네, 예. 그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더듬거리는 말투로 자신이 3년째 갇혀 지내오고 있다고 말하는 정남이. 그렇다면 그동안의 노숙 생활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우리가 얼굴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 정남과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창문 너머로 만난 정남은 우리가 편의점 폐쇄로 화면을 통해 보았던 소년과 일치했다. 답답하진 않아요? 약간 답답해요. 누구라도 갑갑할 상황. 하지만 19살의 나이의 소년에겐 더욱 가혹해 보였는데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정남의 방문부터 열어주는 가족들. 굳게 닫혔던 자물쇠가 열리고 정남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남에게 당부하듯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거리에서의 노숙과 집안에서의 감금.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거든요. 아직 아버님 퇴근 안 하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이 정남의 방문을 다시 잠근 엄마. 안녕. 아, 이렇게 늘 문을 잠가 놓으시는 거예요? 못 부수고 나가지. 밤에도 못 부수고 나가지. 내가 한장 안 터지. 오늘 때 내가 나이가 아, 이거 끝나고 모른다. 순간 나지 모르네. 추운 자고 애기들 이거 끝나고. 엄마는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조차 방문을 걸어 잠가야만 안심이 된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나누려고 예. 이렇게 왔어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닌다 남루한 모습으로. 집에 있으면 혼자 거의 갇혀있다시피 하니까 밖에 내놓지를 못하니까 뭐 이건 나가버리면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또 그래도 못하고 매일 갇혀있는 상태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정남이가 틈만 나면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를 그만둔 약 3년 전부터. 한 번 집을 나가면 스스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 방 안에 가둬두기 시작했다는데 나가면 근데 며칠이나 밖에 있었는지 알아? 네. 이제 집에 주석 때 아, 이번은 추석 때 나와서 지금까지 있었어? 14박 15일 14박 15일 춥진 않았어? 좋은데 추우면 집에 들어오지. 좋은데 왜 안 들어왔어 집에는? 네. 집에 제가 답답해서 답답해서 나온 거야? 답답해서 나와요. 네, 엄마 꿈에 꾸중 들었잖아. 꾸중 들을까봐 안 들어갔던 거야? 네. 답답함을 이유로 수년째 이어진 가출. 감금은 그 가출을 막기 위한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 정남이의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잠깐 밖으로 나오는가 싶던 정남이가 갑자기 대문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잠깐만. 인동아! 지켜보던 제작진이 바로 따라갔지만 금세 사라져버린 정남. 정남이 방에만 있는 줄 아는 엄마에게 먼저 사실을 알렸다. 민동이 또 뛰어갔다는데? 지금 네. 저 제작진 지금 쫓아갔거든요? 그만 되는데 얘기를 듣자 갑자기 눈물부터 흘리는 엄마. 아이고 달리도 보고 해초리도 안 들어보고 안 되는 맞아 내 그때 보내도 안 돼서 다 미안하지 뭐 이거 잘못한 죄로 내가 지가 내 때문에 고생하는 거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지 뭐 부잣집을 태어나봐 그런 고생은 안 할까 인가.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정남이만큼이나 마음속이 갑갑하기는 엄마 역시 마찬가지인 듯했다. 반복되는 상황에 아빠 역시 지쳐있는 건 마찬가지. 민동이 없는데요. 어? 또 나갔구나.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찾지. 3년째 계속된 아들의 가출에 이제는 찾아다닐 엄두마저 내지 못하는 엄마와 아빠. 이번엔 인권수사대가 직접 나서 정남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얇은 옷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간 정남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평소 정남이 자고 간 흔적들을 찾아 정남의 행적을 밟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정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 멀리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정남이를 찾아야 했는데 도대체 정남은 어디에서 싸늘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정남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곳은 바로 경찰서였다. 경찰서에는 일찍부터 정남을 찾아다녔다는 엄마가 먼저 와 있었는데 태연하게 경찰서에 앉아있는 정남. 괜찮으세요? 아침 일찍 와라 나가면 등등 치고 나요. 끝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어머니 여기 계셨었어요? 아침 나갔었어요. 일찍. 갔다 왔어? 네, 그냥. 그냥? 그런데 2008년 9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빠 수업 그때 그거다. 못 보였어. 때에서 나갔어. 너가 때려서? 아빠 수업 못 보였어.
아빠한테 혼났어요? 인천파에 9회파이다. 아빠한테 만난 적 있었거든. 왜요? 얘가 학교 나가다가 학교 선생님이 꽃집에 문을 밤에 잡고서 안 들어가. 그래 아빠는 진짜 안 맞던데 그까지 자꾸 맞았다 하는데 지 잘못한 걸 알아야지. 뭘 부셨다고요? 밤에 집에 안 들어왔어 그때. 그 방청망하고 유리 다 부쉈다니까 얘가. 그래 아빠한테 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아빠에게 크게 혼이 났다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인지 갑자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정남. 뭐 얘기 안 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네. 진짜요. 불안해? 아빠한테 얘기할까봐? 네. 왜 아빠한테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아? 네. 가출 후 정남이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도 혹시 그날의 상처 때문은 아닐까. 다행히 이번엔 아무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더 큰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정남이와 함께 그간 숨어 있었다는 창고에 함께 가보기로 했다. 여기서 잤던 거야? 그럼 추워서 여기 살아요. 추워서? 네. 맨날 이러도 안 보이겠으면 느끼거든요. 버려진 이불로 추위를 견뎠다는 정남. 집에 있던 바지야? 네. 저서 여기서 그리고 하나둘 꺼내놓는 마음의 상처. 정남이가 자꾸 숨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다. 2학기 때 많이 맞았다. 2학기 때 많이 맞았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 네. 친구들은 맨날 뭐 그 맞았던 기억이 다 나?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다. 2학기 때 많이 맞았다. 인경은 그분.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정남이. 하지만 부모님 역시 정남이의 장애를 이해하기보다는 엄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만 했고 저항도 하소연도 하지 못했던 정남이는 결국 세상을 피해 줄곧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정남의 가족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 인권수사대와 지자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정남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반복되는 가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좀 그에 맞는 행동 조절을 한다든지 등등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고 이 친구가 좀 좋아진 상태에서 그 후에 집으로 귀가를 시키면서 특수학급으로 연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의 결과 정남에게 맞는 치료와 교육을 부모님께 건의해보기로 했다. 직접 부모님과 정남이를 만나보기로 한 인권수사대의 전문가들. 왜 집 나가는 거야? 네. 집에서 심심해서? 답답해서. 답답해서? 네. 요즘도 아빠가 혼내? 네, 아니요. 여기 와, 아니요. 여기 잘 줘요. 선생님들이 네. 학교 다시 다니게 도와드릴 거야. 네. 응? 네. 사람이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정남이. 부모가 좀 더 일찍 정남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근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지능이 좀 낮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좀 발달이 좀 늦는갑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제 좀 잘해라 하면서 매도 한번 들어봤다. 그러고는 매는 안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보기는 아빠는 무서운가 봐요. 특수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막 좋아지진 않아도 나빠지진 않아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립적으로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진작 알았더라면 서로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가족. 이제라도 정남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기로 했다. 다음 날 앞으로 정남이가 다니게 될 특수학교를 둘러보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섰다. 기분 좋아?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정남이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는데 탁구 배우고 싶어요. 난생 처음 잡아본 탁구채를 휘둘러보는 정남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다. 담당 선생님의 보살핌 아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정남이.
물론 절대 이탈 행동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저녁에는 거의 부모처럼 애들 데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공부할 거 생각하니까 어때? 좋은데.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공부가 하고 싶다는 정남. 좋으니까 제가 기분도 좋은 것 같아. 하도 웃잖아 지금 순한 데가. 좋아하는 거에 나도 기분 좋습니다. 이제는 거리 대신 학교에서 그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갈 정남. 부모님도 이제 걱정 대신 조심스런 기대를 가져본다. 기분 좋아하니 오늘 진짜 찌들이겠다 진짜. 기분 좋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경찰. 경찰. 이게 전부 다 화업 잘하고 뭐 시월만 잘하면은 더큰 그거는 없지요. 엄마하고 상의해요. 뽀뽀해줘야지. 그래. 아빠도. 엄마도 고마워요. 장애에 대한 이해는 부모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부모님 역시 장애아 부모 교육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해 나갈 것이다.